해보 조달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그때 군 생활 했던 당시에 어떤 좀 내무조리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 한 잔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막내는 양치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내는 양치질을 하면 안 된대요. 갖고 입이 막 구치가 있고 막 충치가 있고 뭐 임플란트를 해야 될 지경이 있더라도 양치와 치실을 할 수가 없어요. 갖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양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막내인데 양치를 할 수가 없대요. 이건 뭐 다른 여단이 막 다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막내가 돼가지고 점호를 취하고 씻고 뭐하고 이제 양치를 했어요. 근데 양치를 하고 왔더니만 선배들이 그 시간에 항상 야식을 먹더라고요. 왜냐면 활동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때 야식을 먹어요. 뭐 참치, 달걀 뭐 해가지고 라면하고 해갖고 먹어요. 야식을 먹으면 또 양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물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선배님 저 그때 저보다 한 기수 위 선배가 있었는데 선배님 저 양치 좀 하고 있습니다. 야 참아 그러더라고요. 양치할 수 없어. 그래 선배님 양치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양치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니짬에 뭔 양치야. 양치할 수 없어 갖고 사소한 양치기 소년도 아닌 양치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거에 대해 갖고 자 어이가 없어 문화적 충격을 받았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치약 칫솔을 몰래 이런데 이제 특전사복 많이 보다 보면 근데 주머니가 많아요. 갖고 치약 칫솔 쬐깐한 걸 챙겨갖고 군장점에서 샀어요. 솔직히 그래갖고 양치를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갖고 이렇게 양치 후다다다 하고 하려고 하다가 어떤 데 뭐 이렇게 떨어진 걸 줍다가 치약 칫솔이 떨어졌는데 그때 그게 죄질이 돼가지고 너 이 새끼 따라와. 야 니 짬에 양치질 하냐? 이런 양아치 같은 새끼야? 이러면서 야 니 짬에 언제 야 세상 좋아졌다. 언제부터 양치질 하게 됐냐고. 그래갖고 그때 또 약간 이빨 미백 및 약간 이 치아의 어떤 청결 상태 유지해 보려다가 정신 상태를 아예 개조를 당해버렸다. 너무 맞아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진짜 참 그 당시에는 전 정말 내가 만약 고참이 되면 진짜 후배들 진짜 무조건 양치 시켜주자. 진짜 북한 괴뢰군이 쳐들어오더라도 진짜 양치만큼은 진짜 보장해주자. 왜냐하면 진짜로 진짜 국왕이 청결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뭐하고 하는데 국왕 국왕이 오고 가고 니 냄새 내 냄새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양치를 할 수 없다는 거에서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식판을 무조건 잡고 먹어야 돼요. 한 손은 이제 저희 포크 및 그 수저가 이제 튜닝되어 있는 그런 이제 수저를 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수저를 쓰기 때문에 반대손이 놀지 않습니까? 왼손이 놀면 식판을 무조건 잡고 먹어야 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잡지 않았을 시 무조건 멱살이 잡힙니다. 멱살이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몰랐어요. 근데 제 동기들만 이제 알고 있었나요? 동기가 때 5명이었는데 막내 때 동기들은 식판을 잡고 먹었는데 저는 이제 힙합 스웩으로 에이 뭐 무슨 마 네이거 비치 하면서 이렇게 먹어버렸어요. 그냥 한 손으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먹어버렸고요. 그래서 바로 또 집합당했어요. 동기들한테 그 당시에 정말 미안하지만 바로 집합당했어요. 야 이 새끼야 너 세상 좋아졌다? 늘 하는 멘트 뭐 순정아 너 몇 끼냐? 그러면 하사조등준 백지짐 6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야 세상 좋아졌다? 세상 좋아졌다. 기승전 세상 좋아졌다. 뭔 놈의 세상은 그렇게 좋아집니까? 세상 좋아졌다고 하면서 또 이제 야 언제부터 식판 안 잡게 돼 있냐? 막 이러면서 그때 또 막 쿠사리를 계속 놓습니다. 고사리 뜯기 그래갖고 그때 그래갖고 또 불꽃 싸다구를 또 몇 대 맞았다. 식판을 필히 잡아라 그래갖고 지금도 제가 지금 사회 나왔는데도 어떤 식판 같은 어떤 쟁반 요리 스파게티 까르보나 같은 거 먹게 돼도 식판같이 생겨가지고 또 왼손으로 또 이렇게 잡게 되는 그런 또 이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좀 이거 아니라더라. 또 그리고 두 번째 또 다음 선크림 바른 썰인데 이건 진짜 좀 이야기가 사연이 좀 깁니다. 해상훈련을 갔어요. 정말 떼양볕이고 어떤 선오브 비치가 너무 세더라고요.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이번에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왔을 때도 이제 상화상을 입어 껍질이 막 3겹 4겹 막 뱀이 허물벗듯이 벗겨졌는데 그때 당시에 막내 때 막 선배들이 이제 텐트에서 훈련을 받으러 가기 전에 이제 어떤 3주 내지 2주 이제 모래사장에서 모든 훈련 바다에서 받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검게 타겠어요. 그을리겠어요. 타는 게 아닙니다. 태닝이 아니에요. 건강 태닝이 아닌 그냥 그을립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꺼맣게 타는 게 아니라 회색이 돼요. 회색이. 그레이 색깔이 됩니다. 타다 그을리다 보면 껍질이 벗겨져갖고 회색이 됩니다. 진짜로. 흑인들 중에서도 약간 아프리카계 이런 흑인들은 진짜 껌따 못해 회색이거든요. 그런 피부톤을 이제 선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크림이 이제 선배들이 바르길래 하고 저 당시 2008년도 이런 해상훈련이면 선크림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다 뜨는 선크림밖에 없었어요. 선크림 기술이 안 좋아갖고
어떻게 돼서는 좀만 바르도 어쨌든 허옇게 뜹니다. 허옇게. 달걀 귀신처럼 허옇게 뜨는데, 나도, 그때 어머니가 또 그때 휴가였나요? 해상훈련 나가기 전에 이제 어머니가 소중한 선크림 또 선물해줬어요. 피부를 보호해라. 우리 아들 소중한 놈이니까 피부를 보호해라 해갖고, 하얗게 뜨는 것 중에 상 뜨는 이제 그런 선크림으로 저한테 선물해준 거죠. 그래갖고, 아, 어머니가 사준 소중한 선크림 써야겠다 싶어갖고, 그때 당시에도 이 선크림을 써야 될 짬이 있어야 되는지 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1년 반 정도, 1년 차에서 1년 반, 그러니까 거의 영내 완고 정도는 돼야 이제 선크림을 바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 그걸 몰랐죠. 그래갖고 2년 차에서 1년 반 이상이 정도 돼야 선크림을 잘 바를 수가 있네. 그걸 모르고 이제 전 상막내 때 발라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이 PT 체조를 하러 갔어요. 이제 모래사장에. 근데 모든 선배들의 시선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스팟라이트를 제가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또 어떤 내가 또 어떤 죄질에 또 해당이 되었나라고 또 이제 몸이 달달달달 떨었어요. 사시나무 떨대기 달달달달 떨고 있더니 그날 밤이 되었는데 또 이제 집합소처럼 또 집합을 하였죠. 텐트 뒤편에서 갖고 또 이제 세상 좋아졌다 멘트와 야 조승준 세상 좋아졌다. 언제부터 막내가 피부 보호할 수 있게 돼 있냐? 언제부터 또 막내가 피부를 보호할 수 있게 돼 있냐면서 그때 또 이제 선크림이 벗겨져서 피부 각질이 벗겨질 만큼 또 붉고 싸다구를 맞았던 그런 또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역하게 되면 자 선크림을 진짜 원 없이 발라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전역하니까 또 선크림도 잘 안 발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선크림 바른 게 그게 그렇게 어떤 죄질이 무거운 죄질이었는지를 미처 모르고 망각하고 제가 어떤 젊었던 패기와 어떤 열정으로 발라가지고 그때 선배들의 어떤 이목과 스팟라이트를 받은 및 그 다음에 붉고 싸다구 양쪽 맞아가지고 아마 그때 양쪽 아수라백작이 됐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랬던 추억이 있고 또 두 번째, 또 다음은, 계속 제가 두 번째 하는데 또 다음은 뭐였냐면,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영내에 이제 점호를 취하면, 점호 때 이제 시간이 한 30분 정도 점호를 취하거든요. 그거 점호 취한다고 해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거 점호 취하면, 네, 출출하기 때문에, 밤에, 저희는 또 이제 젊고 혈경성하고, 이제 계속 이제 소화력이 좋기 때문에, 야식을 항상 보세요. 기름진 야식 뭐예요? 닭강정이 됐든. 근데 유독 많이 먹는 게 10대 9 비율로 라면을 많이 먹습니다. 라면에다 참치 섞어가지고 많이 먹는데 이제 어느 날 처음 라면을 먹는 날이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부터 아토피 같은 어떤 두드러기 같은 게 있었어요. 특이 두드러기라고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두드러기 말하면 모르니까 아토피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들한테. 왜냐면 어떤 생활기록부 같은 걸 쓰거든요. 군대에서도. 그럼 고참 이걸 작성한단 말이야 갖고 야 조승준 너 어디 아프고 지병 같은 거 있냐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 합니다. 아토피가 조금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귀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토피가 있어 이 피부가 나약한 새끼 빨리 나아. 그러면은 어떤 약을 혹은 체질을 개선해서 아토피를 가한 게 아니라 아토피 생긴 것만으로 나약한 인간이 되는 거죠.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래갖고 그 아토피를 그냥 그 근성으로 그냥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체질 개선 및 깨끗한 클린푸드를 먹어서 이렇게 체질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겨내야 돼요. 그래갖고 그러던 와중에 라면이 어쨌든 정크푸드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전 라면 국물이 몸에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갖고 라면을 먹었는데 선배들이고 후배들이고 허리건 라면을 막 후루룩 짭짭 배가 부른데도 국물까지 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멋있게 열정과 패기로 국물을 안 마셔버렸어요. 건더기만 먹었어요. 그래갖고 야 조승준 세상 좋아졌다? 세상 좋아졌다. 왜 라면에 국물 안 마시냐 그래갖고 아토피 피부가 있어갖고 라면 안에 국물 안 마셨습니다 했더니만 그대로 라면 국물 그대로 얼굴에다 부숴버렸죠. 부숴버려가지고 얼굴에 완전 이제 라면 국물이 그때 젖어버렸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한 번 이제 라면 국물로 고생 한 번 하니까 편했던 게 뭐냐면 저 새끼 무조건 라면 국물 먹이지 마. 그래갖고 그때 편하게 라면 국물을 먹지 않았으면. 근데 그 당시에 라면 국물을 먹고 뭐하고 하면 정크푸드를 많이 먹고 하니까 아토피가 되게 심했었어요. 저 당시에. 그래서 먹든 맞든 하든 아토피가 나는 워낙 이제 우선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맞는 거가 훨씬 편하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거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라면 국물을 그냥 안 먹어버렸습니다. 안 먹어버렸어요. 저의 아이덴티티와 어떤 저의 이고로 그냥 안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이제 라면 국물 안 마셨다고 이제 엄청 맞았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로서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고참이 되면 후배들 절대 라면 국물 먹이지 않겠다.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먹고 싶더라도 절대 먹이지 않겠다. 왜냐면 그때 제가 라면 국물로 너무 안 좋았던 추억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악습들은 내가 고참이 돼서 참 하지 말자라 그런 생각하게 됐고 잠을 잘 때
특히 오침을 잘 때 가끔씩 이제 밥을 빨리 먹고 오면 1시간 내지 그 다음 오후 일과를 할 때 있어. 1시간 정도 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의 짬이 올라가면 알아서 잘 수가 있어요. 선배들 옆에서 아장아장 잘 수 있습니다. 뭐 팔베개 하면서 잘 수도 있고 귀엽게 잘 수가 있는데 상막내들은 이게 부동자세로 앉아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꾸벅꾸벅 졸 수도 없어요. 근데 특권이 있는데 어떤 짬이 높은 선배가 야 너도 누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초이스가 된 거기 때문에 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이스가 안 된 애들은 누울 수가 없어요. 5명 동기가 앉아있다 같이 오침 간에. 근데 어떤 선배가 너 누워 이 새끼야 그러면은 걔네들은 선택받은 거 그렇기 때문에 누울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대자로 허벌레 해서 잘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발은 우선 이렇게 크로스해서 뻗어서 꼬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잘 때 천장을 바라보고 깍지를 껴서 이걸 어디라고 하죠? 배꼽을 단전이라고 하나요? 단전 쪽에다 모으고 자야 됩니다. 옆에 새우잠을 잔다든지 코를 곤다 그러면은 그날 바로 집합, 바로 아수라백자 그 원터치 아수라백자 그 원세션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자더라도 그 살얼음판에서 잠을 잔다는 느낌으로 자야 돼. 절대 이 돼지 멱단 소리 한 번이라도 내면 어떤 새끼가 코 골았냐면서 바로 왕꼬참이 낮잠 자다 있나가지고 코곤 새끼 나오라고 다 집합을 해갖고 바로 널고 말리고 그 꼬참들도 다 아수라백작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잘 때 코 골면 안 되거니와 두 번째 무조건 손 모으고 발 꼬아야 되고 천장 보고 자야 됩니다. 저희 때는 그런 게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거 좀 이제 충격적이었다고. 두 번째가 또 다음은 라이터하고 이제 막내는 제가 배울 때 군 생활은 막내는 액션이라고 그랬어요. 액션 갖고 조승준 가면 하사 조승준 이러면 이 새끼 패기 없는 새끼 하면서 무조건 맞고 들어갑니다. 근데 조승준은 뭐 깜짝 놀라서 이런 식으로 뭔가 액션을 피워줘야 돼요. 갖고 야 담배를 안 피우더라. 담배냐면 찾아보고 있습니다. 담배 찾아보고 있습니다. 방금 바로 사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뛰어갔다가 막 땀 흘리면서 막 담배 사왔습니다 하면서 이런 액션이죠. 역시 A급 바로 A급 되는 겁니다. 역시 너는 뭔가 생활 잘하고 빠릿빠릿하고 액션 배우다 헐리우드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얼타거나 뭔가 이 화리국하고 어떤 액션이 부족하면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너 원사냐 원사 조승주 하사 조승주 너 왜 이렇게 원사냐 너 짬 뭐 개그 뭐 원사로 쳐먹었냐 막 이러면서 그건 다 쿠사리를 또 놔요. 예. 고사리 대사리 끊듯이 뭐 쿠사리를 납니다. 그래갖고 액션으로 되게 시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추가로 이런 주머니가 많아요. 특전사의 군복에는 주머니가 많은 이유가 있지 하면서 그 하사계의 그 허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터와 바늘쌈지와 볼펜과 연습장과 그 다음에 뭐 그 손톱깎이와 귀파개와 다 챙겨갖고 댕겨라 하면서 이게 주머니가 항상 빵빵해요. 그래서 뭐 어떤 뭐 특전사 막내고 대운군이 막 많이 발달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머니에 가진 걸 다 들고 다니는 사람 같고 뭐 어떤 선배, 왕 선배가 뭐 라이터 있냐 그러면은 바로 뺏어줘야 돼요. 라이터 세정, 하사 라이터 여기 있습니다. 라이터 서로 동기가 5명이면 서로 나의 라이터를 가져가세요. 초이스를 받아야지 뭔가 이쁨을 받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액션을 또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어떤 형식적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그런 또 애로함이 또 있었습니다. 에로 비디오처럼. 그래갖고 아무튼 막 그런 게 있었다. 그래갖고 라이터, 바늘쌈지, 뭐 볼펜, 연습장, 뭐 그다음 또 뭐 있었을까요? 담배도 안 피는데 담배를 피고 그래갖고 야 뒷불 인사 하사 뒷불 그래갖고 하사 조승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뒷불인 걸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하사 뒷불 여기 한 개비 여기 있습니다. 태우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역시 야 조승준 액션 짱인데 이 새끼 내가 키울게 막 너네 오른팔 해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관절을 막 또 갖다 붙입니다. 왼다리 너 내 왼다리 해라 내 오른다리 해라 내 오른팔 해라 왼팔 해라 먼 놈의 뭐 귀 해라 뭐 콧구멍까지 하게 생겼어요. 생식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거 막 갖다 붙입니다. 그래갖고 그런 게 좀 있었고 그 이제 아무튼 막내는 뭐 다 들고 다녀야 돼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갖고 야 볼펜 있냐 뭐 좀 적어야 되는데 볼펜 있냐 하면 하사 볼펜 볼펜 바로 빼줘야 되고 이게 딜레이가 막 버벅거리면 안 돼. 버퍼링 있으면 안 돼요. 하사 볼펜 하면서 1초 만에 바로 나와야 됩니다. 담배 있냐? 하사 뒷불. 라이터 있냐? 하사 라이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야 돼요. 중사가 라이터 끝나면 중사 라이터입니다. 중사 라이터 하면서 역시 중사 라이터 짱짱해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거 가지고 뭔가 그 선망을 줍니다. 선망. 그래갖고 좀 이상했다. 그리고 마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그다음에 또 밥 먹을 때 저희는 이제 식당이 언덕 위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식당이 있었어요. 영내 식당이 있었는데 영내 생활이 그 당시에는 1년 반, 선배들 때는 2년 생활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무조건 어느 교장을 이동하건 뭐하건 교장이 가까워질 때는 무조건 하사들은 발업된 저글링 혹은 발업된 질럿 마냥 혹은 스팀팩을 꽂은 마린 마냥 뛰어댕겨야 됩니다. 뛰어댕겨. 걸어다니면 돼. 세상 좋아졌다? 선비냐? 뭐, 야, 조원사냐? 뭐, 왜 이렇게 걸어다니냐? 이러면서 항상 뛰어다녀야 돼요. 그래서 막내들은 무조건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선배들 보이는 데서 더 뛰어다니는 척하고 막, 헤헤헤헤 막 이런 식으로 더 뛰어다니는 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거는 어쨌든 밥 삼시세끼는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식당을 이제 고참들하고 같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르막길이 이렇게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은 어떤 그 고참들 중에 왕고참이 이렇게 합니다. 양손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 저글링이 마치 그 테란기지의 초반러시라듯이 그 막내 잠 찌끄레기, 대머리 독수리가 먹는 어떤 그런 뭐 시체 찌끄레기 같은 존재의 사람들은 그냥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 선배님 식판 같은 거, 젓가락 같은 거 막 놔주고 해서 미리 선 세팅이 돼줘야 돼요. 근데 그게 신속하게 안 이루어지면 또 이제 아수라백작이 바로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막 아련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누군가가 듣기에는 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있냐. 근데 이게 사실 실화였었고 지금 뭐 많이 완화가 됐겠죠. 신사적이고 뭔가 좀 이제 되게 좀 신사적이고 많이 개선이 됐겠지만 저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것들을 나열해서 이렇게 보면 아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내무조리가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게 또 존재했고 또 이런 게 있어서 막 질서가 잡혔다고들 뭐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엔 정말 눈물 젖은 빵을 하나하나 씹어 제끼듯이 정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갖고 아니라다. 내가 고참이 되면 정말 이런 거 없애자 해갖고 많이 없애보고자 노력했던 노력하려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들이 더 많은데 지금 저는 이제 노편집으로 바로 조사버리기 때문에 이게 막 어떤 게 많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또 생각나는 어떤 안일했던 뭐 이런 내무조리와 어떤 추억에 남는 비하인드 내무조리가 있다면 더 어떤 연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늘 마지막에 후렴부에 이야기하는 거 요런 이야기를 재밌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막 죽자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1000명에 한 10명 정도 있어요. 너무 진작에 받아들여갖고 나 땐 말이야 야 그게 뭐 내무조리였냐 이렇게 조금 그런 것들 이제 웃으면서 이걸 위트 있게 받아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걸 나 땐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연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안 나요. 용기가 안 나고 막 좀 덜덜덜덜 떨리고 사기가 많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귀엽게 혹은 뭐 어떤 재미로 제가 이제 지금 현역도 아닌 예비역으로서 어떤 재미로 이제 군 시절 연예인들도 어떤 토크쇼나 예능에서 이렇게 풀듯이 저도 이렇게 푸는 이런 취지인 거기 때문에 재밌게 혹은 가벼운 취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땡큐 썰.